여러분, 오늘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매월 320만 원의 연금을 받는 65세 남성과 90만 원의 연금으로 살아가는 55세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달콤했지만 그 끝에서 남자는 충격적인 4가지 조건을 듣게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동수 씨는 대기업에서 은퇴한 후 매달 320만 원의 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아들 덕에 노후 걱정도 없었죠. 하지만 늘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고 합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혼자 식사를 하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엔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너무나 적막한 일상이었죠. 가끔 미국에 있는 아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김 선생이 전화를 걸어왔죠. 동수야, 내가 아는 좋은 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너무 혼자 살지 말고. 평소 같았으면 고사했을 제안이었지만 그날따라 동수 씨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네요. 만남의 장소는 종로 피카디리 극장 앞 스타벅스였습니다. 평일 오후 2시 한적한 시간대였죠. 동수 씨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20년 만의 소개팅이라 긴장되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을까요? 정각 2시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윤지혜 씨, 55세,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은 첫인상부터 호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하네요. 커피 좋아하세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디카페인만 마셔요. 건강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동수 씨의 대답에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카페인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첫 만남의 설렘이 느껴지시나요? 실시간 댓글창에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 달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대화는 3시간이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대화 속에서 그들은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등산을 좋아했고 클래식 음악을 즐겼으며 특히 종로 골목길 산책을 즐긴다는 것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이야기가 술술 풀렸다고 하네요. 그녀는 7년 전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었고 매달 90만 원의 연금으로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는 그런 어려움을 전혀 짐작할 수 없게 했죠. 요즘은 종로 골목길을 자주 걸어요.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동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자주 가는 곳인데 다음에는 함께 걸어볼까요? 그렇게 그들의 두 번째 만남이 약속됐습니다.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2~3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청동 골목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광화문의 서점에서 좋아하는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서서히 서로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명동 롯데백화점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두 사람의 관계에 미묘한 균열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뿐 아니라 앞으로도 재미난 얘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만남 이후 빠르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동수 씨는 고민 끝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죠. 바로 명동 롯데백화점에서 가방을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중요한 사람을 위한 선물을 고르는 일은 항상 신중하게 되죠. 동수 씨도 그녀의 취향을 떠올리며 한참을 매장 안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숄더백을 선택했죠. 가격은 130만 원. 그의 연금 생활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녀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리며 주저없이 결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일날 동수 씨는 그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정말 예쁘네요, 동수 씨. 저를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의 마음은 그녀의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동수 씨, 지난번에 주신 가방 있잖아요. 색상이 제 스타일과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 동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함께 백화점에 가서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골라봅시다. 그들은 다시 롯데백화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더 화려한 디자인의 가방을 골랐습니다. 가격은 170만 원. 동수 씨는 추가 금액을 결제하며 그녀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았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씁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요구가 계속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하네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선물을 주고받는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물을 고르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이 사건 이후 동수 씨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녀를 위해 더 많은 걸 해줘야 하나 아니면 나 자신도 지켜야 하나? 이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 점점 더 깊이 자리 잡았죠.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했지만 이처럼 작은 불편함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또 다른 사건이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데요. 바로 우신상가에서의 목걸이 사건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관계 속 균열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과정을 확인해 보시죠. 영화 장난스런 키스를 보고 나오는 길, 두 사람은 종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로맨틱한 영화에 감동받은 그녀는 연신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동수 씨, 오늘 영화 정말 좋지 않았어요? 주인공들이 참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맞아요. 이런 영화는 오래간만에 봤는데 참 좋네요.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한간판이 들어왔습니다. 우신상가라는 귀금속 전문점이었죠.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동수 씨,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귀금속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녀의 밝은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뭐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지도 모르죠. 가게 안에 들어서자 수많은 반짝이는 보석들이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쇼케이스를 둘러보다가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에 눈길을 멈췄습니다. 동수 씨, 이거 좀 보세요. 정말 예쁘지 않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정말 고급스럽네요. 당신에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점원이 다가와 가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세트는 250만 원입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동수 씨, 이런 기회에 하나 장만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녀의 밝은 표정을 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좋아한다면 제가 사드릴게요.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동수 씨.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특별해졌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요구가 계속된다면 나는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점점 커졌죠. 며칠 후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동수 씨, 지난번에 산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있잖아요. 다시 보니까 다른 디자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바꿀 수 있을까요?
그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녀의 요구를 이해하려 애쓰는 자신과 점점 커지는 부담감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청담동 레스토랑에서의 또 다른 갈등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다룹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우신상가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은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미묘한 긴장이 점점 커져갔죠. 그런 가운데 윤지혜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동수 씨, 청담동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이 있대요. 정말 핫한 곳이라는데 저랑 같이 가볼래요? 동수 씨는 그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은은한 조명이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그녀는 메뉴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명란 크림 파스타랑 한우 스테이크가 맛있대요. 같이 나눠 먹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고르는 건 늘 맛있으니까요. 음식이 나오고 그녀는 파스타를 한 입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당신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는 그녀의 추천에 따라 파스타를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이렇게 좋은 곳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그의 마음은 잠시 멈췄습니다. 37만 원. 데이트 한 끼로 이 정도라니. 그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수 씨, 오늘은 당신이 저녁을 대접하는 날이죠? 그는 아무 말 없이 계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요. 당신이 이렇게 만족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하네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질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사랑의 방식일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 번의 데이트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워질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보니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라는 댓글이 올라오네요. 네, 바로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동수 씨도 점점 더 그녀와의 관계에서 균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청담동 레스토랑 사건은 단순한 한 끼,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던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의문이 쌓이고 있었죠. 사랑이란 희생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는 균형의 문제일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그들이 사랑 속에서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기억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기억이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지탱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청담동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곁을 지키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따뜻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한강을 따라 걷는 산책,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 그리고 둘만의 특별한 시간들은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동수 씨, 오늘은 제가 저녁을 준비할게요. 닭볶음탕 어때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고마워요, 지혜 씨. 그녀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고 그는 그녀의 집에서 따뜻한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당신 요리 솜씨는 최고예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이 맛있게 먹어주니 제가 더 기분 좋네요. 또 다른 날 그녀는 그의 건강을 챙기며 영양제를 준비해주기도 했습니다. 요즘 날씨도 추워졌는데 이런 거 챙겨 드세요. 제가 당신 건강을 책임져야죠. 그는 그녀의 배려에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특별한 배려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사랑은 이런 따뜻한 순간들을 통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에는 점점 더 큰 갈등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가 제시한 4가지 조건은 그들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며 관계를 이어갔지만 그 속에 자리 잡은 작은 갈등들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한순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박동수 씨가 진지하게 그녀에게 동거를 제안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박동수 씨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 우리가 이렇게 만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네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더 행복해요. 이제 함께 살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제안했죠.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수 씨, 그런 제안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도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덧붙였습니다. 다만 함께 살기 전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녀가 꺼낸 말은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거를 시작하려면 보증금 5천만 원이 필요해요. 안정적으로 시작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조건도 있나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관리를 제가 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살게 되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녀의 이 조건은 그의 마음속에 더 큰 부담을 남겼습니다. 내 연금을 그녀가 관리한다고? 그럼 나는 어떤 선택권도 없는 건가? 그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세 번째는 재혼여행 비용을 당신이 전부 부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행을 계획하는 데는 자신 있지만 비용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녀의 말에 그는 조금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그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별도의 침실을 유지했으면 해요. 저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을 들으셨다면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사랑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날 이후 박동수 씨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강했지만 그녀의 조건들이 그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죠.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더라도 내가 희생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며칠 후 그는 그녀와 다시 만났습니다. 지혜 씨, 며칠 동안 당신의 조건들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게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동수 씨,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던 걸까요? 저는 우리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한 거였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지금 당장의 동거를 시작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면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그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당장의 큰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조율해가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결정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하기로 한 두 사람의 결정은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장 동거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사랑 속에서 진정한 균형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죠. 박동수 씨는 그녀를 위한 작은 배려를 이어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종종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었습니다. 지혜 씨, 이거 보세요.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정말 예쁘네요, 동수 씨. 당신 덕분에 제 하루가 더 밝아졌어요. 이런 따뜻한 순간들이 두 사람 사이에 쌓여갔습니다. 윤지혜 씨 역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가려 노력했죠. 동수 씨, 요즘은 제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에게 너무 많이 기대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니 멋지네요, 지혜 씨.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울게요. 이런 변화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명동에서 쇼핑을 하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대신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지혜 씨, 이런 시간이 참 좋네요. 당신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동수 씨.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관계에는 시험이 따르죠. 두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들 박선호와의 관계를 조금씩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동수 씨, 제가 선우 씨에게 조금 더 다가가 볼게요. 당신의 가족도 제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그의 아들 역시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개선되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더욱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죠. 여러분,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은 타협이자 기다림이며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박동수 씨와 윤지혜 씨는 여전히 서로의 곁에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며 진정한 동반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한강변을 산책하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혜 씨, 우리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동수 씨,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사랑과 삶에 대한 고민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아름다워의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율하며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길 응원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라오는 노후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구독을 누르면 최신 올라오는 영상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응원의 소리예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과 같은 연배분들께 함께 들어보자고 하시는 의미로 전달되어 진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된답니다. 꼭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